지난 10일 입주민과 주차 문제로 갈등을 겪던 60대 경비원 최모 씨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며 그동안 폭행을 참아온 것으로 알려졌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원 최 씨는 죽음 직전까지 억울하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먼저 최 씨 유족 말씀 들어볼까요? 입주민이 계속 폭행을 하고 괴롭히는 바람에 내 동생이 폭행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강력하게 폭행을 하고 강금 폭행을 해서 이 코뼈가 부러지고 너 지금 당장 사표를 안 쓰면은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를 100대를 맞아라. 사표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관리실로 꽂고 들어갔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 선생님 보셨겠지만 머슴이라 그랬고 맞습니다. 쌍방폭행 주장하면서 네. 수술비까지 요구하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문제이든 4월 21일부터 23일, 25일, 5월 7일까지 여러 차례 폭언과 폭행이 이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입주민들의 증언도 있고요. 일부 CCTV 영상도 있고 유족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 폭행에 대한 이 경찰 신고로 조사를 요구한 게 사망한 피해자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고 마지막 유지는 억울함을 풀어달라. 자, 그렇다면 이제라도 우리 사회가 나서서 이 상황을 풀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제 가해자로 일단 지목돼 있는 입주민이 좀 행태가 문제가 있는 것이 폭행과 폭언을 했다면 사과를 하고 풀었어야 하는데 여기 역으로 쌍방폭행이다. 나도 맞아서 다쳤다. 심지어는 언론사에 진단서까지 보냈고 피해자에게도 진단서를 보내서 2천만 원을 준비해라. 또 사직을 종용한다든가 이게 전형적인 갑질인데요.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근데 이 진단서가 제대로 된 진단서가 아니었죠? 아닙니다. 2019년 8월 그러니까 지난해에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아마 받은 장애 진단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 사건은 올해 4월 21일부터 5월 7일까지의 이 어떤 쌍방폭행이든 일방폭행이든 주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의 진단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협박을 했다든가 뭐 언론사에다가 나도 다쳤다라든가 이걸 증빙하려고 했던 거라면 사실 이것은 거짓이죠. 이 사건 자체가 더할 나위 없이 이분으로서는 억울한 사건인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경찰의 어떤 초동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 부분인데요. 해당 주민이 경찰에 고소한 게 지난달 28일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열흘이 넘게 걸렸는데 별다른 조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은 지난 10일 5월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고를 하고는 열흘이 지났죠. 그리고 이 사이에 5월 4일에 한 번 극단적 선택이 있었는데 이때는 주민이 목격하고 말렸습니다. 입원 조치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지금 피해자 조사하고 가해자 조사를 하는 게 순서인데요. 피해자 조사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뭐 이 사이에 사실은 이제 연휴가 껴있긴 합니다만 초동 대처가 늦어진 점,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점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의 대처 과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조사가 있어야겠군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즉각 수사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죠. 자, 여기서요 잠깐. 공기업 정규직으로 38년 동안 일을 하시다가 2016년에 퇴직한 뒤 임시계약직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겪은 억울한 일들을 임계장 이야기라는 책으로 펴낸 조정진 작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임계장 이야기를 쓴 조정진입니다. 경비원 일을 하시면서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일들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 게 어떤 일인가요? 네, 제가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할 때 주민들이 먹을 것을 주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가끔 유효기간이 지난 식품을 주시는 분이 아주 많았어요. 이분들이 무슨 악의로 그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뭐 경비원 수고한다고 선의로 주시는 것이에요. 유효기간이 지난 우유지만 경비원은 이것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경비원이 만약 이것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그들이 못 먹는 식품은 경비원도 먹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비원도 똑같은 사람이니까요. 이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야 그래야 경비원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시작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이 이번에 억울하게 희생된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성님이 생전에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조 선생님, 사회적 타살이라는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사건 보시면서. 네. 60이 넘은 경비원이 새벽에 도시락 2개를 싸들고 일터로 나올 때는 살아보려고 나오지 죽으려고 나오게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님들은 대체로 생활 의지가 아주 강하신 분들이에요. 스스로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일도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이죠. 따라서 이번 사건은 사실상 타살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갑질이 부당하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이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부당한 것이 아니에요. 명백한 위법이고 중대한 불법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갑질이 이렇게 중대한 불법이라는 것이 이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보편적 인식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폭력배도 갑질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안이한 인식에 편승해서 그런 짓을 거리낌 없이 자행한 것으로 또 보여요. 예. 제가 이번 죽음을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예, 조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네. 예. 일반에게는 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파트 경비원은 근로기준법의 그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거의 유일한 직종입니다. 예. 감시 단속적 근로라는 이유에서이죠. 예. 사실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하는 법규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하나 있어요. 예. 이 범위는 갑질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위반을 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서 강제력이 없고 예. 따라서 혼실적인 법 규정이에요. 예.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을 보호할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어요. 예. 예, 따라서 이처럼 큰 창국으로 이렇게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일상적으로 일하는 갑질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법적 통제나 제동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예. 조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임 계장 이야기의 저자 조정진 씨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법적인 네.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예. 입주민 모욕죄 새로 어떻게 진전이 좀 있습니까?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예. 모욕죄가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지금 예.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서 예. 아까 자막으로도 나왔지만 예. 자, 내가 머슴에게 가슴을 맞아서 망신당했다. 예. 어디 얘기도 못한다. 예. 이런 이제 글이 등장해요. 예. 그러니까 경비원을 머슴이라고 지칭한 예. 거죠. 이건 예. 저희가 듣기엔 분명한 모욕이고 예. 인격 모욕이고 예. 명예훼손인데 이게 공연성,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외치거나 타인이 들었다면 예. 모욕인데 예. 이게 문자로만 주고받은 예. 경우에는 어렵다는 거죠. 아. 다만 이게 코뼈가 부러졌고 예. 아까 입원을 했었다고 예. 말씀드렸습니다. 진단서가 확보 가능하고 폭행이 드러난다면 사실 이건 폭행치상에 예. 해당하는 거죠. 예. 다만 이제 고인이 된 사회적 타살에는 저도 너무 공감하지만 예. 법적인 살인은 아니기 때문에 예. 이 폭행치상 정도가 유효하고 예. 그 외에 지금 공갈 미수나 사기도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다른 진단서를 가지고 당신에게 다쳤다. 2천만 원 준비해라. 이거 지금 금전 취득의 목적까지도 지금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여죄가 예. 물어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 현행법에 있는 사안을 가지고 처벌하는 것도 물론 네. 지금으로서는 가능한 일이지만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미 예. 경비원의 이 업무와 관련한 법들이 예. 없는 것이 아닌데 예. 많은 법조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예. 있는데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다. 예. 사실은 경비원 폭행 예. 혹은 극단적인 선택이 이번만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왕왕 있어 왔고요. 예. 지난해 지지난해에는요. 이 폭행을 해서 층간 소음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애꿎은 경비원을 폭행해서 예.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예. 이 징역 18년의 중형이 나온 바도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서는 예. 이러한 경비원의 업무와 관련해서 사실은 주차 업무라든가 예. 이 민원 해결 업무가 예. 경비원의 주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근데 그 불만이 내부에서 해소되지 않는데 주로 경비원을 비하하거나 예. 괴롭히는 갑질의 형태로 예. 분출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법은 더 강화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법은 강화돼야 되고요. 처벌도 강화돼야 되겠죠. 예, 처벌도 강화돼야 되고요. 이 구속영장 가해자 말입니다. 네. 지금 법적 처벌이 구속영장 청구되겠죠?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예. 이제 출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출국 금지가 예. 내려진 것은 상당히 혐의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서
지금 피해자를 소환해야 되는데 고인이 되셨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이 주변 증인들의 이야기를 예. 먼저 진술을 받고 예. 가해자 소환이 언제인가인데 예. 전 경찰이 예. 이미 이렇게 상당히 초동 수사에 늦게 대응한 만큼 예. 가해자 소환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빠르고 봅니다. 철저한 그리고 수사가 철저하게 있어야겠죠. 진위를 경찰이 예. 밝혀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네. 마지막 소식 전에 끝내겠습니다. 그 가수 정준영, 최정은 씨요. 네네. 감형이 됐습니다. 성폭행 혐의죠. 예. 네. 어떻게 보세요? 항소심에서 예. 감형이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정준영 씨는 지금 6년에서 5년으로 예. 1년 감형이 예. 됐고요. 최종은 씨는 지금 5년에서 2년 6개월로 예. 절반이 감형이 됐습니다. 이게 이례적인데 예. 자, 왜냐하면 첫 번째 합의를 했느냐. 예. 사실은 합의를 했더라도 감형 사유가 안 됩니다. 예. 진지한 반성이 있다면 예. 감형 사유가 됩니다. 반성을 했다고 지금 감형을 한 거죠? 반성을 하기에는 예.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반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감형 이유에 대해서 예. 좀 재판부가 뚜렷하게 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러한 성범죄는 이게 어찌 보면은 그야말로 술을 먹여서 여성에게 예. 강제적인 성폭행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명이거든요. 예. 이거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